심리 상담 언제 받아야 될까요? 많은 분들이 질문하십니다. 지금 상담 받으러 가야 되는 건지 아닌지. 상담이란 용어 자체가 많은 곳에서 이렇게 플러스해서 쓰여지죠. 뭐 우리가 부동산 상담, 재택 상담, 온갖 것에 건강 상담, 상담이라는 용어가 이렇게 붙어서 쓰는데 심리 상담은 도대체 어떨 때 받아야 되냐? 명확한 어떤 그 기준이 있냐? 기본적으로는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내가 갖고 있는 내 스스로도 느끼기에 너무 과도하다라고 하는 세 가지 영역이 있는데, 하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생각이 나한테 불편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떠한 생각들이 너무 집중되어서 많이 하게 되거나 내가 봐도 나 스스로가 너무 한 생각에 꽂혀가지고 뭐 부정적인 생각을 오래 하던 좋은 생각도 깊게 너무 오래 많이 한다라면 과도하겠죠. 그러면 나뿐만 아니라 나도 봤을 때 이게 과다라고 느끼는데 주변 사람도 너 왜 그렇게 생각이 많아? 라고 했을 때 인지적인 문제가 분명히 온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타인에 의해서, 그것도 상담 전문가에 의해서 내 생각이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실적인 그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 받아야 되는 거죠. 그때는 상담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 판단 능력이라 하는데, 옛날에 우리가 정신병이다 라고 했을 때 쉽게 기준은 정신증하고 신경증으로 나눴는데, 기준이 현실 판단 능력입니다. 현실적인 부분이 판단이 되냐 안 되냐, 그런 현실적인 게 아니라 비현실적인 부분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것, 그리고 현실이 아니라 비현실적인 어떤 얘기를 너무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인지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상담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정서입니다. 정서. 그러니까 생각 말고 느낌, 이런 감정이 정상적인 감정이 아니라 불편함이 오는 거죠. 평상시에는 괜찮았는데 내가 만나던 사람 혹은 내가 가던 장소 혹은 편안했던 시간 자체가 깨지는 거죠. 어느 시간대가 갑자기 불편해졌는지, 어느 장소에 가면 갑자기 불편해졌는지, 어떤 사람을 만나면 갑자기 힘들어졌는지, 시간과 장소와 사람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감정이 과도해지면서 불편해졌다. 그러면 상담을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행동입니다. 행동이 정상적인 행동이 아니라 내가 불편한 행동, 혹은 내가 나를 봐도 떨면 안 되는 손을 떤다던가, 아니면 분명히 몸이 경직된다던가 상담 받으러 가셔야 돼요. 상담 받으러 가시면 뭐 애매하게 뭔가 상담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는 결국에는 나와 너 혹은 나와 타인과의 어떤 관계성에서 분명히 나타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정확하게 재정립하는 구조화된 상담을 정확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거나 그런 감정을 느끼지 말고 꼭 내가 가서 점검 받을 수 있으면은 꼭 상담을 받으시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병원에 가시면은 진단을 하죠. 명확합니다. 세 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문진을 합니다. 그러니까 묻고 어디가 아픈지 물어보는 거죠. 그걸 문진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아프셔서 왔어요? 배가 아파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묻고 대답하게 하는 거죠. 두 번째 2단계는 뭘 하냐면은 4개를 하는데, 시진, 그 다음에 청진, 타진, 촉진이라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눈을 보고 그 상처가 몸에 어디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고 진료한다 해서 이걸 시진이라 그러고, 그리고 청진기를 바로 갖다 대서 또 뭐 배가 아프다 하면 배에다가 이렇게 장음을 듣는 거죠. 그걸 듣고 어디가 아픈지 이렇게 보는 거죠. 그걸 청진이랍니다. 듣고 진료를 보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는 손으로 그 부위를 이렇게 톡톡 쳐봅니다. 쳤을 때 어떻게 환자가 느끼는지, 그걸 타진이라 그러고, 손바닥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또 진료를 보죠. 이걸 촉진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검사 단계입니다. 혈액 검사를 할 건지, 뭐 소변 검사를 할 건지, 대변 검사를 할 건지, MRI 찍을 건지에 대한 검사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문진, 그 다음에 2단계에서 하는 시진, 청진, 타진, 촉진을 하고, 그 다음에 검사를 하는 것처럼 상담센터에서도 당연히 이러한 부분, 물론 이제 묻고 대답하는 부분이 이미 초기 단계에서는 상담 지원서를 쓰게 되면 그 내담자가 이전에 상담을 했던 분인지 안 했는지 뭐 나이부터 시작해서 쭉 정보를 이미 가지고 이제 2단계로 들어가겠죠. 당연히 시진, 청진과 같이 상담사들도 분명히 눈으로 확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직접 상담사와 직면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눈을 회피하는지 근데 행동이 떨림이 있는지 행동이 자연스러운지 불편한지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이제 같이 보고 또 심리 검사라는 세 번째 단계를 합니다. 보통 임상심리사 분들이 이제 검사라는 영역을 전문으로 이제 다루고 있는데 그렇게 상담은 애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화된 상담을 정확하게 한다라는 것. 고기를 하나 사 먹으러 가면 사실 사장님 저기 고기 좀 5,000원 좀 싸게 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사실 잘 묻질 않잖아요. 근데 인생에 있어서 정말 사람의 마음, 심리에 대해서 공부를 한 전문가들에게 가는 건데 삶을 바꿔주는 걸 가는 건데 사실 싼 데 없나요? 라고 하는데 물론 이제 그 상담 비용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지역별로도 혹은 등급별로도. 그러니까 2급인지 1급인지 학위에 따라서도 이렇게 좀 다르긴 한데 정말 상담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는 한번 다음에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라면 심리적인 상태를 검사를 받고 진단을 받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이제 찍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좀 더 알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 댓글로 달아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아는 데까지 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